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기현 대표 사퇴 이후에 굉장히 국민의힘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중진 연석회의하고 최고위하고 이제 윤재옥 대행 체제로 가는 상황인데 일단은 비대위를 신속하게 꾸리자 이런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윤재옥 그 원내대표가 권한 대행 체제로 이제 가면서 예. 공관위를 꾸리고 선대위를 꾸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조금 부족한 점들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모정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를 한다 그런 것을 이제 중진 의원들 모임 이후에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결국 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지금 당의 지도부 체제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대통령이 바뀌실 수 없으니 결국 대통령의 힘을 등에 업고 권한을 행사했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교체하는 식으로 정리하는 것 같은데요. 이럴 상황이었으면 왜 굳이 김기현 대표를 무리하게 당대표로 임명을 했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양당 상황에서 한 당의 어떤 혁신이나 내부 상황이 다른 당에 저희 당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관심은 비대위를 누가 이끌 것이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뭐 인유한 혁신위원장, 전 혁신위원장도 나오고요.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뭐 이렇게 혹은 그 윤희숙 전 의원도 중책을 맡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 없습니까? 글쎄요, 뭐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분들 다 이제 훌륭한 분이신데 결국 이제 비대위원장이 짧은 시간 내에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공관위원장도 지금 결정을 해야 되고 선대위원장도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총선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반적으로 국회라든지 정치 시스템도 잘 알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사람 됨됨이도 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공명정대하게 일을 이제 처리를 하면서 국민에게 좀 다가가는 그런 또 친근한 이미지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걸로 봐서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분들 이외에도 뭐 지금 그 김병준 위원장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지금 현재 거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분이 되실 건가는 며칠 내에 이제 종합적으로 뭐 여론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서 파악을 해보면서 이제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볼 땐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실에서 총선에 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으실 테니 그런 의사소통이 되는 분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최근에 저런 움직임은 총선을 생각할 때 확장성, 중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그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 한 가지 더 요구하자면 비대위원장이라는 건 당대표거든요. 최종적으로 이제 공천에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으면 결국 비대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경험이 없는 분이 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볼 때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이런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산의 뜻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에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기현 대표, 전 대표죠. 어제 저녁 사퇴를 표명하기 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에 따르면 본인을 만나기 전까지 사퇴 결정을 하진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인터뷰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어제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를 만날 때만 하더라도
대표직 내려놓기로 결정 안 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아니, 맞습니까? 고민은 많으셨는데요. 예. 뭐 속으로는 결정하셨을지 몰라도 예. 저한테는 이제 저랑 이제 그런 얘기도 다 했으니까 뭐 저는 뭐 제 말을 듣고 판단하시지 않으시겠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조선사에 보면은 왕이 쫓겨나가지고 군자 달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쫓아낼 때 보통 쫓아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죽이기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순차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자 그래 내가 그럼 불출마를 하면은 당 대표 유지하니 아니면 또 나중에 또 때리겠죠. 반대로 당 대표를 그만두면은 그러면 울산 출마하게 놔두니 아니죠. 나중에 또 쫓아가서 때리겠죠.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선택이 아닌 걸 던져준 거였겠죠. 그러니까 김기현 전 대표가 어제 5시 10분 정도에 SNS에 글을 올려서 사퇴 의사를 밝혔고 그 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몇 시간도 안 되는 그 찰나에 갑자기 사퇴까지 가게 된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김기현 대표는 불출마나 당 대표 사퇴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전에도 이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이제 희생을 이제 그 주장을 할 때부터 아젠다를 던질 때부터 예. 생각을 저는 분명히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김기현 대표의 표현처럼 이제 급히 먹는 밥은 체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뭐 적절한 타이밍을 봤는데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가 조금 더 당겨졌다. 예. 그리고 또 발표하는 시점도 당겨진 게 이준석 대표가 그 김기현 대표하고 그 회동했다는 것을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예. 하고 난 다음에는 그게 불필요한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으니까 빨리 그 페이스북에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어떤 형식을 빌리지 않고 페이스북에 빨리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은 이게 뭐 비판을 하는 건 좋은데 예. 비판하는 건 좋은데 조금 일관되게 비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동관 위원장 사퇴하라 하다가 갑자기 탓하니까 또 사퇴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고 송영길 대표 막 나를 조사해라 하고 막 검찰에서 했는데 그 막상 검찰에 또 가니까 묵비권을 좀 행사하고 얼마나 또 김기현 대표라든지 윤핵관 핵심인 또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까? 그런데 막상 또 사퇴를 하니까 또 이제 지금 와서는 뭐 또 다른 또 이야기를 하고 비판을 하더라도 좀 일관되게 좀 비판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의견 있으세요? 네, 뭐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김기현 대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강서구청장 선거의 결과라든지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대통령실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당정 간의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실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수직적 어떤 관계가 문제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 결국 지금 김기현 대표가 교체되는데 과연 최근에 김기현 대표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강서구청장 선거 때 바로 책임을 물고 교체를 한 것도 아니고 예.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교체가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또 그리고 아까 이준석 대표의 방송 내용을 보면 뭔가 대통령실에서 예. 그게 울산 불출마든 당대표 사퇴든 뭔가 대통령실의 요구사항이 있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어제 오후에 갑자기 결정했다라는 건 그 시간에 대통령께서는 유럽에 계시고 시간대를 보면 새벽 한 6시 뭐 7시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평소에 대통령의 뜻을 갖고 내부 방침을 정해놓고 국민의힘 지도부에다가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결국 저는 지금 여당의 당대표가 2번 연속 바뀌는 과정에 예. 대통령실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라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이준석 전 대표의 그 이야기도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대표직은 유지하고 불출마 쪽으로 이제 요구를 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김 전 대표는 불출마는 포기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지역구는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어느 정도 좀 마찰이 좀 있었다라는 어떤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둘 다 어찌 됐든 간에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전 대표 급하게 사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와 관련해서 혹시 관련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어제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 좀 다르죠. 어제는 자기 거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김기현 대표가 본인의 어떤 거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예. 너무 이제 그 급작스럽게 너무 빨리 결정하지 마라. 어제 이런 어떤 그렇죠.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런데 오늘 와서는 이야기가 좀 약간 또 시점이라든지 뉘앙스가 좀 많이 좀 달라진 거죠. 저는 정치인이 특히 중진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무소속으로 출마도 한번 당선됐었고 예. 지금도 무소속 나가도 될 뿐입니다. 그리고 예. 김기현 대표 역시 굉장히 신망을 받고 있는 그 전 당 대표이자 중진 정치인이 과연 대통령 어떤 용산의 말만 따라서 저렇게 움직인다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예. 본인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유한 혁신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안이 났을 때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 것을 이제 저도 옆에서 이제 예. 많이 보고 있었죠. 단지 이제 시차의 문제라든지 형식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걸 통해서 과연 내년 총선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예. 지금 장기원 의원은 이제 나를 이제 밟고 총선 승리에 좀 되라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만은 그런 걸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 흐르다가 결국은 이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최종적인 의견서를 제출한 그 시점을 장제원 의원이 이제 불출마 디데이로 해서 이제 발표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김기현 대표까지 더 빠른 어떤 결정에 어떤 시간을 좀 당겨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입장문 보게 되면은 대표직을 내려놓긴 했는데 그 출마 불출마와 관련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김기현 대표의 다음 선택은 무엇이냐 이런 궁금증을 낳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마할 의사가 있다라는 뉘앙스를 미련을 남겨둔 거라고 보는데요. 예. 이준석 대표가 오늘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다시피 어차피 순차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 당대표든 불출마든 다 요구를 받을 거고 피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식의 분석을 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표를 내려놓고 헌신을 하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장을 하겠다. 이런 요구를 당의 선거의 측면에서 볼 때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불출마도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시점의 문제지 사실은 김기현 전 대표도 본인이 출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거는 좀 시간을 갖고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내에서도 어떤 그 희생이라는 그 어젠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희생에는 김기현 전 대표의 지역구 포기, 불출마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결국 이제 영남권 중진의 어떤 물갈이를 강하게 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 그게 있는데 과연 김기현 당 대표 입장에서 이제 대표직을 내려놓았는데 지금 현재 좀 이제 불출마에 대해서는 좀 뉘앙스를 불출마든 흠지출마든 뉘앙스를 남겨둔 시점에서 과연 당내외 여론이 이제 거기까지 미칠 것인가 예. 이런 것은 이제 결국은 여론 추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역시 지금 비명계 중심으로 지도부 쇄신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그 원칙과 상식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아직까지는 그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탄 의원 불출마 선언했는데 비명계 이탄 의원이 불출마 선언안에서 헌법 지켜달라고 했는데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혹시 과선 의원 불출마를 권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통합 단결 혹시 험지 출마나 이런 결단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당 대표만이 이 물길을 열 수 있습니다. 당 대표가 선당 후사하는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을 위해서 한 발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방탄정당, 팬덤정당, 패권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조홍천 의원 저 기자회견하기 전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 선빵을 뺏겼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과연 지금 이 원칙과 상식의 기자회견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직접 얘기를 하지 않으셔갖고 예. 오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예. 저 방송 때문에 못 들어왔습니다만 거기서도 특별히 혁신에 대해서 지도부의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방을 뺏겼다라는 얘기 것처럼 그 근저에는 결국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인 건 사실이거든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중진위원회 불철마가 혁신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난 선거에서 그게 해당 당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며칠 사이에 예상과 달리 갑작스럽게 예.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불출마가 이제 이어지고 있고 또 저는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우리도 뭔가를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박빙 지역의 선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요구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상대 당이지만 민주당의 좀 어수선한 분위기는 어떻게 또 감지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제 그 과거 총선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어떤 총선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변수 중에 혁신, 물갈이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2016년도 이제 20대 총선에서 그때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해찬 대표와 정청래 의원을 물갈이를 했습니다. 그게 예상을 뒤집고 민주당이 1등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많이 평가를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있던 체제가 워낙 또 강고하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필요성, 즉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의 어떤 필요성이 너무 지금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 혹은 거기에 준하는 어떤 인물의 어떤 혁신, 물갈이는 있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조홍천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는 아마 코웃음 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혁신 경쟁에서는 다음 총선에서 굉장히 좀 국민들로부터 비판과 평가를 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인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이탄희 의원이나 홍성국 의원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선도 지금 불출마 선언하고 있는데 혁신 대상인 중진 의원들 혹은 586 그룹, 올드보이는 왜 귀환하는 것이냐 이런 목소리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죠.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혁신의 대상이라는 거는 그분들이 현재 상당한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고 당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했거나 이렇다고 하면 그분들도 상대적인 압박을 느낄 텐데 지금 딱 떠오르면 민주당의 중진이나 586 그룹 중에 저분들이 윤핵관처럼 권력을 등에 업고 호가회 한다든지 이런 분이 딱 떠오르지가 않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4년 전에 비해서 586의 영향력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비판의 핵심이 특정 인물로 이렇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비판의 대상인 의원들이 해명을 한다든지 이런 지금 분위기도 전혀 아직은 아닙니다. 네. 그 원칙과 상식 4명 의원들의 오늘 기자회견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사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을 뿐이지 그런 주장은 이미 여러 차례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한 발 물러나야 된다까지 갔으니까. 아니 이제 의원총회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죠. 내년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 말고 다른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고, 원칙과 상식만이 아니라 예전에 다른 분들이 몇 분 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 네 분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제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공격을 받을 테니까 본인들이 앞장서서 나가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당내에서 그런 분위기가 아직 조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최근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하튼 저희가 이길 수 있었고 최근 여론조사도 아직까지는 민주당에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저런 불출마가 여론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선거 전망이 혹시 당에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그런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 같고 뭐 당대표도 좀 더 고민을 하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재명 당대표가 그 부분을 아직은 뭐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거취 압박이 나오고 있고 또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이재명 대표 혹은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도 신당 가능성 계속 키우고 있고 공식화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혹시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선거가 통상적으로 인물, 바람, 구도를 하면은 구도에서 굉장히 이낙연 대표의 신당 창당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상민 의원의 탈당과는 다르게 이낙연 대표는 사실상 민주당의 원류이자 본류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분당에 버금갈 정도의 어떤 저는 파급 효과다 생각을 하고 통상적으로 정당이 정상적이고 또 민주당이 원래의 어떤 민주당이라면은 지금 수없이 민주당 지금 의원들 중에 막말을 하고 사업적 리스크가 많은 분들은 사실 자이든 타이든 어떤 불출마 이런 것이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이제 그래왔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부터 지금 이렇게 사업 리스크가 있으니까 지금 민당 의원들 중에 수십 명이 지금 재판과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는 뭐 불출마 요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의원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탄희 의원이라든지 또 홍성국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내 민주주의 내지는 역할의 한계로 불출마를 선언하게 되는 그야말로 악화가 양화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민주당인 것 같습니다. 지금 비명계 의원들 오늘 그 통합형 비대위 이것도 좀 건의를 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가 된다면 뭐 일각에서는 탈당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제1당을 목표로 지금 신당 창당하겠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만약에 비명계를 중심으로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오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르는데 좀 많이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불편한 부분은 있죠. 예. 당연히 이제 범민주, 범진보 세력의 후보자들이 나눠지게 되면 소선거구제에서는 뭐 5%만 되더라도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예. 다만 2016년에 국민의당이 창당됐을 때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다. 예. 당시에는 이제 호남권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공천에서 배제될 거다라는 불안감이 있었고 당시 문재인 당대표하고의 갈등이 컸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체로 나가게 됐는데 지금은 현역 의원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호남 지역에 계신 의원들 중에 뭐 같이 따라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한 분도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공천 과정에서 유권자나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공천을 받을 수 있다. 또는 민주당이 본인이 생각할 때 뭐 문제가 있더라도 여기서 본인들은 바꿔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예. 저희는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생각하는 것처럼 파장이 클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공천에 불복해서 탈당을 할 경우에는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경선에 일단 참여해서 지게 되면 지금 선거법상은 다시 출마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예전에 출마해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많아서 그런 법령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라서 사전에 미리 탈당을 해서 이낙연 대표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원들이 있어야지만 그쪽이 세가 많이 커지고 또 선거 과정에서도 투표용지에 상위 순번을 얻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텐데 예. 현재는 뭐 그럴 분위기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요. 지금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뭐 네 분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이분들이 나가서 뭐 이낙연 전 대표랑 다 같이 함께 하겠다 이럴 가능성은 저희는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오늘 의총에서 선거제 관련해서 좀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와서 새로운 내관으로 급부상했다. 뭐 이전부터 계속 그 문제는
거론이 돼 왔습니다만 오늘 의총에서 그런 논의가 있는 겁니까? 일부 논의는 있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고 제가 들었고요. 예. 최근에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선거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의견 수렴을 했고 그게 아직 이제 취합돼서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걸 토대로 지도부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원 투표에도 붙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지도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당내 이견도 있고 또 시민사회단체나 소수정당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이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을 보일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지도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딱 특정 의원들이 몇 분이 결정하기보다는 의총에서의 의원들의 결정 또는 뭐 당원들의 의사 이런 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지금은 약간 과정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도부에서는 병립형으로 회귀할 것이다. 그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다라는 게 비명계 쪽의 주장이고 원외나 뭐 이낙연 전 대표 또 전 총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제 계속 기다리며 논의 결과에 따라서 좀 전략도 좀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 참 여야를 떠나서 이제 선거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게임의 룰이고 또 국민들 유권자로 봐서는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그 국회의원들 플레이를 이제 평가를 하는 시스템인데 사실은 선거를 이제 4달도 지금 안 남은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선거제 합의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참 대단히 좀 송구스러운 일이고 사실은 21대도 이런 어떤 연동형 때문에 위성정당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민주당은 21대 시작한 그런 어떤 시점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또 이번에는 또 지금 전원위원회라는 것으로 해서 의욕적으로 선거제 논의를 이제 뭐 중대선거구부터 해서 뭐 다양하게 해오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문제보다도 이제 이 비례 의원을 이제 놓고 배분하는 방식을 놓고 하는데 저희들은 일관되게 이 선거제라는 게 뭐 일장일단 있기 때문에 일관되게 이제 문제점은 일단라도 최소한 위성정당이라는 국민의 어떤 사기는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좀 일관되게 지금 병립형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어떤 당내 어떤 문제 때문에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병립형으로 해야지 비례의원들에 대한 어떤 통제권 내지는 그런 걸 잡고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문제라서 쉽게 민주당이 의견 조율이 될지 저희들은 일단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여야 모두 공히 혁신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좀 올드보이들의 귀환도 좀 많이 눈에 띄고 있거든요. 김무성 전 대표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지금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당내에서는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좀 확실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고령화가 됐다 이런 것도 이제 느낄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좀 이제 경륜이 많으신 분들이 오시는 게 좀 뭐 좋은 면도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경륜에 따라서 국회에 있던 어떤 뭐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떤 인물 교체를 통해서 어떤 혁신 경쟁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올드보이라고 하는 분들의 어떤 귀환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어떤 국민적인 정서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이런 좀 생각입니다. 민주당도 지금 정동영 전 장관이나 박지원 전 원장 또 천정배 전 장관까지 이미 박지원 전 원장은 출마 등록까지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각자 상황이 좀 다른데 천정배 장관님은 안 출마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뭐 송 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으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회에 보니까 김무성 의원님이 국회에 계시던데 그래서 뭔가 이제 뉴스에 나온 대로 정말 출마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 지역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 본인이 출마하면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중진 의원도 역할을 한다면 물리적인 나이가 많더라도 국민들이 필요로 하면 저는 뭐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름의 분들이 과연 본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역할, 뭐 그런 아젠다 이런 거를 제시하고서 출마를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동안 뭐 5선, 6선, 7선 뭐 이렇게 오래 하시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못 하셨는데 지금 과연 하실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후배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본인들은 선출직보다는 다른 역할로 정치 발전이나 각 당에 기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